예, 이동걸 회장님. 예. 수고 많으시죠. 오늘 저는 산업은행이 석탄화력 발전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즉 금융지원을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역행합니다. 우선 사업성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삼척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슬라이드에 산은에서 금융지원이 1332억 원이고 만기는 2044년입니다. 대출 규모가 무려 80% 4조 원이나 되는데 저기 주주의 두산중공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이거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금 탈석탄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죠. 이 분석에서 보면 2030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보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탄화력 발전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이 분석과 관련된 내용, 정확한 보고서는 아니고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예.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제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 그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보고서는 보셨죠? 이 보고서요? 포스퍼 삼척화력 발전 사업. 못 봤습니다. 이것도 못 보셨어요? 예. 지금 저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포스퍼하고 산업은행에서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게 투자 설명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동률을 2024년 이후에 가동률을 85%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85%. 앞서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설명서는 8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 혹시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기 있는 거, 그 앞에 모니터에도 나올 겁니다. 예, 제가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지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기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국기업평가. 여기서 했습니다. 산은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한기평에서 나온 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신 거예요. 저기 보면 한국기업평가 A, A-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정산조정계수라고 있죠.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이 한전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전기료 보상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정부 승인차액제도에서 정산조정계수 제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거 보면 한전의 부담은 낮아지고 발전사업자 리스크는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삼척 석탄화력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그대로 채용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거 나중에 적자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주주들이 출자해서 장기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행의 전반적인 사실 문제이기도 하죠. 산업 현장의 동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사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자, 이쯤 되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석탄화력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가지고 독일의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제발 이런 데 투자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그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해진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여쭙는데요. 저한테는 심지어 청소는 기후행동이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데 해외 석탄 투자 금지로 와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국내 석탄 발전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에 아주 적은 부분이 산업의 밑에 쪽에 있는 거 충분히 피해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내 수출도 예상된다.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주시죠. 지금 이 텔비나 이쪽에는 탄석탄소를 있고 또 IBK 있고 운동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사는 거 이제 사업성도 없고 기후위기에도 역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하게 그 탈석탄에 대한 추세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삼척 화력 발전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당시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국가 전력 계획 수급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앞으로는 석탄 발전을 건설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석탄 산업에는 PF 사업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고 해외는 정부가 상의하시겠다. 예. 정부하고 상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외 석탄 발전은 공여자와 수요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도 있고, 물론 환경영향 평가도 저거 감안해야 되지만 감안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어떻게 이리적으로 할 건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는 탈석탄화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 경과 기간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해외 석탄 발전도 사업성이 없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저렇게 나오잖아요. 해외에서도 지금 그게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을 말씀하라 그러셔서 제가 원칙 말씀드린 거고요.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규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능 이동걸 회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쭙더니 국내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금융 지원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러셨죠? 안 하겠다. 예, 하는 게 없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런데 해외는 수요국 사정이 있어서 또 정부의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왜 하시면 안 되는지 자료도 좀 드리고 정부의 다른 부처의 그 움직임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석탄화력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가동률 예측을 잘못하셨습니다. 앞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84% 정도 될 걸로 예측을 잘못하셔서 이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석탄발전소 건설에서 원가 분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 저런 그 공익감사 들어온 거 있죠. 8월에.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금 저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계속 보시면 지금 앞으로 그 석탄 화력, 특히 삼척 사례를 들어서 한 건데 석탄 화력이 되게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특히 전기료 책정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산조정계수 제도 때문에 석탄 화력이 경제성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겁니다. 지금 3건 삼척, 고성하이, 강릉 안인 이 석탄화력 3건에서 표준 투자비하고 실제 사업비에서 대개
1조 1000억부터 2조 2000억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금융 지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됐는지를 좀 살펴봐달라고 지금 공익감사가 청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경제성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대출금을 주주들이 추가 출자하면 된다. 그런데 저 주주 중에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4월에 구제금융 지원하셨죠? 예. 회장님. 예. 얼마나 됩니까? 3조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무구조가 이미 문제가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성환돼. 제가 사실 그 대목 예, 때문에 이걸 상황이 다시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랐는데요. 두산중공업의 회수 능력이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에. 그러셨죠. 그런데 구제금융을 저 정도 지원해야 되는 회사가 된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 계열은 지금 계열사 매각, 유상증자 등등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 석탄화력 해외 수출하는 것도 두산중공업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저거 우리 정직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 좀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정부의 가령 송윤모 장관님께서도 해외 석탄 투자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기후 문제로나 이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니까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전 김종갑 사장님도 않겠다고 그러세요. 정부의 부처나 한전에서 해외 석탄 발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산업은행은 금융 지원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산자부나 한전에서 해외 석탄 화력 수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금융 지원 안 하실 거죠?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필요가 없이 예. 수요가 없으면 저희가 그러니까요.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뭐 그리고 해외 석탄 투자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 당에 이 그린니들 분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 끝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해외는 정부나 한전에서 수출하지 않는다면 굳이 금융지원이 뒤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아니 다른 뭐 그 이유 말씀드립니다만 붙이지 마시고요. 산자부도 않고 저 한전도 안 넣는다는데 왜 회장님만 하겠다고 그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럼 저한테 단정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는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든 걸 결정해 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하고 협의해서 나가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저기 산자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고 예. 한전도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부처나 한전에서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산업은행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산자부에서 안 하고 한전에서 안 하면 저희도 할 소재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거기까지만 가시고요. 아이고, 어렵네.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님. 예, 예. 그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색 보증.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대략. 지금 신용보증 중에서. 집계 안 됩니까? 좀 넘겨주세요. 예. 대략 저렇게 하시는데. 보증이 굉장히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EU 사례인데요. 475억 유로를 보증을 하면 대개 6,500억 유로 그러니까 한 15배가량의 투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보가 녹색 보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건 너무 놀라운데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하고 이거 긴밀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기 아까 그게 인베스트 EU 경우인데
우리는 지금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도 신용보증에 신용심사 다시 받아야 되겠거든요. 요거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보는 기보처럼 보증의 전반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심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보에서 탄소 가치 평가 모델 이런 것들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상품 출시해야 되거든요. 신보에서도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문제요. 신보는 지금 지방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판 분들의 수익 있는데 이 그림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기능 모두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신보에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보에서 한국판 분들이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들이 결과를 좀 보내주시면 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뉴딜 사업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뭐 전폭적으로도 동의하고요. 이미 그 신보에서도 TF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뉴딜 특화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 보증 심사 간사를 포함한 또 우대 조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그 신보자체 탄소가치 평가 모델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그 그린 뉴딜 추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양성 이쪽도 저희가 추진할 건데 이건 이제 어차피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 송일정 간사님이 또 간사 찬스를 넘겼으니까 1분 30초,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근데 빠른 대신 속도로. 시간 내에 끝내주세요. 예, 아주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행장님, 그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초저금리 대출로 7조 8천억 지원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뒷받침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 초저금리가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수수료 너무 많이 이렇게 챙기는 거 아니냐 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손해보면서 지원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손해 본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디스커버리 펀드요. 저희 쪽에 사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안전 판매 사례 많더라고요. 불안전 판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기업은행에 자회사 중에 IBK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부당 업무 지시가 논란이고요. 저희들에게 계속 이게 제보가 들어오던데 경비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많아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금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금융 부분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서민금융 상품이 지금 5개 있잖아요. 네. 이 5개 5대 서민금융 상품 대출 받은 185만 명가량 중에서 43%가 다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요. 네. 이거 작년에도 지적됐던 문제거든요. 네. 꼭 좀 챙겨서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금호타이어를 중국 자본에 결국 넘겼는데 정상화가 됐습니까? 지금 정상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다 하거든요. 그 정상화 추진 상황을 저희 의원실에 좀 예, 뭐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고요. 중국 회사가 인수 안 했으면 법정 걸려서 파산시켰을 겁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